네, 성공사를 따라잡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던 만큼 우리 시청자들의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분위기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모의계좌에서 1등 기록한 매니저죠. 최창준 매니저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어제 저점일 가능성 80%다 하셨는데 네. 정말 또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좀 매도로 돌아선 게 조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매도했죠. 네. 근데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지수가 플러스 전환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분위기가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이제 겨울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겨울철인데 이제 그 한겨울 영하 30도 막 이런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한겨울에는 어쨌든 간에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설중매밖에 안 피거든요. 그쵸. 그런데 봄이 오는 그런 겨울, 초봄이 오는 그런 마지막 늦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요, 봄이 온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추워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 마감을 한 거는 이제는 저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안도감을 보여주면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는 저점이 확인됐다. 그런데 변동성은 지속될 거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저점은 확인됐다고 그냥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변동성은 지속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점이 확인된 이유는 첫 번째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된 그런 긴급 자금에 대해서 지금 승인해 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0.5%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캐나다에서도 기준금리를 똑같이 0.5%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영란은행 또 유럽중앙은행도 부양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일본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은 올림픽을 지금 치를 수 있을까요? 아마 연기된다는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일본이 뭐 그 진단 키트라든지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검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뭐 100명, 200명밖에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렇게 그 부양책을 검토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된다 그래도 이제는 붙어볼 만하다. 그래서 지수의 급락은 조금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오늘 매도 전환을 했다는 거. 그럼 내일도 봐야겠지요. 내일도 네.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 금액이 오늘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뭐 한 2천억 이하로 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네. 코스닥도 어제 매수했는데 또 오늘 매도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단기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완전히 단기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지속했는데 매도 금액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에 주목을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저는 매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락한 이후에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주시장도 그렇고 뭐 또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급락한 이후에 하락의 폭은 차이가 있고 또 반등의 폭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단기 반등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급등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약간 정체돼 있고 업종 내 업종별 종목별 그런 차별화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제일 좋다고 봤는데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5G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또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지금 약진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지수는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1%씩 올라갔는데 업종별 종목들은
상승 있고 하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막 그 몇 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매수세가 몰리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한번 차트 한번 봐도 될까요? 아, 좋죠.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 해외 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부터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급락을 맞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살짝 반등이 왔는데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는 반등이 왔거든요. 절반 정도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추가 반등을 하려면은 이평선 저항선이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보다는 요 옆에서 이제 지금 포인트도 따지면 나스닥 지수인데 8,800포인트부터 9,300포인트 사이에서 아마 옆으로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 같냐면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하락폭에 2,250포인트, 한 2,220포인트부터 급락을 맞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왔는데 하락폭의 절반, 한 40% 정도? 그 정도 반등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똑같은데 근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시장을 보면은요. 독일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반등이 안 왔어요. 독일 시장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독일 시장을 자 보겠습니다. 독일 시장도 한번 봐야 돼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그런 그 국가들의 지수가 똑같이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 시장 반등 못 왔죠? 네. 하락할 때는 많이 빠졌는데 반등할 때는 조금밖에 못 올라왔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과 업종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뭐 5G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업종마다 반등의 폭이 이제는 틀려질 수도 있고 극차별화 시장이 좀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장은 좀 바이오주가 강했잖아요. 네. 이끌어줬는데 뭐 제약 섹터나 바이오 시밀러, 뭐 코로나 관련한 백신 진단 키트 많은데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볼까요? 일단은 그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거는 섹터는요. 네. 섹터는 너무 변동폭이 세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위치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요. 네. 자, 화면 보시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에 관련돼서 그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인데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 완전 저점 부근에서 1, 2, 3, 4 이러다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아직도 주가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요. 근데 기관들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ABA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에 관련돼서 그 플랫폼을 갖고 있고 바이오 임상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1상, 2상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3상 진행하는 기업들은 국내 4대 기업이 다 임상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맞았지만은 임상 1상이라든지 2상 정도 진행하는 기업들은 그럴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업종 자체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주가도 다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부담이 없어서 ABA 바이오라는 종목 항상 이 기업은요 18,000원부터 25,000원 사이 또 22,000원 사이에서 계속 1년 사이에서 올랐다 빠졌다 계속 반복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ST판 같은 경우는 동아 ST 홀딩스가 대주주인데요. 과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가 당뇨병 관련된 그런 의약 원료 관련된 그런 납품이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기관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서 그냥 가격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요. 주가의 위치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제넥신부터 본다 그러면은요. 제넥신의 주가 위치가 어디냐? 제넥신. 자, 반도체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위치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권이
5만 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6만 7천 원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고점 부근에까지 같은 자리, 고가 부근은 지금 9만 원대니까요.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현재 6만 7천 원이니까 이 가격대에서 한 4%, 5% 정도 빠진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는 그냥 1년 내내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굉장히 뭐 저점은 확인을 했고요. 항상 16,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22,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18,000원대, 19,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범위 내에서 고점은 22,000원, 저점은 뭐 16,000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부담이 없어서 뭐 기간성 매수도 들어올 수 있고, 네. 4월 달에 아마케 관련돼서도 아마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과거에는 가장 좋은 종목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인데, ST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5만 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3만 5천 원 와 있고, 최근에 기관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따라붙지 마시고, 3만 2, 3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3만 원 정도가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가 잡으시고, 3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유망주 세 종목이나 공개해 주셨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네. 지금 금리 인하가 또 글로벌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달이 2월 달이잖아요. 네, 동결을 했었죠. 2월 달에 동결한 이유가 국내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미국 금리는 1.5%예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국내 금리를 인하를 먼저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 거예요. 히든 카드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하자마자 바로 3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